현대 경제학 서적에는 등장하지 않는 돈에 대한 패턴이 있다. 그것이 작동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너무 잘 작동하기 때문이다. 수세기 동안 이 패턴은 특정한 가족들 내부에서 조용히 전해져 내려왔다. 거의 내부 암호처럼. 불을 세대를 거쳐 축적하는 사람들과 같은 결핍의 사이클에 갇힌 채로 2배로 일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르는 보이지 않는 리듬 같은 것이다. 가장 이상한 점은 이 패턴이 재능, 운, 노력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훨씬 더 단순하지만 훨씬 더 불편한 것에 달려있다. 7의 주기, 휴식, 점검, 정리, 나눔. 이 4가지 움직임이 무시될 때 월말마다 돈이 새어나가는 느낌이 만들어진다. 마치 재정생활 어딘가에 보이지 않는 누수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더 불안한 점은 은행, 금융 시스템, 그리고 흔히 말하는 재무 교육조차 이런 방식으로는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리듬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 문제가 돈을 버는 데 있던 것이 아니라 돈이 들어온 이후에 무엇을 하느냐에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정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순환 속으로 들어간다. 돈에 대해 이상하게 느껴지는 어떤 일이 존재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수년 동안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누군가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든 몇 시간을 희생하든 얼마나 많은 목표를 달성하든 어느 순간 결과는 항상 같은 지점으로 되돌아오는 것처럼 보인다. 마치 실제 성장을 막는 보이지 않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그리고 더 불안한 점은 이것이 무작위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패턴이 있다. 리듬이 있다. 세대를 거쳐 부를 축적하는 가문들에서는 반복되는 어떤 구조가 존재하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결코 깨지지 않는 순환에 갇힌 것처럼 보인다. 겉으로 보면 전부 노력의 문제처럼 보인다. 하지만 내부에는 다른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 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고 일반적인 금융 강의에도 나오지 않으며 공개적으로 거의 이야기되지 않는 논리다. 마치 돈이 언제 들어오고 언제 유지되며 언제 이유 없이 사라지는지를 조용히 규정하는 코드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하면 불편한 사실을 깨닫게 된다. 많은 재정 결정은 명확한 상태에서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압박과 피로, 자동 반복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왜냐하면 문제는 단순히 더 많이 버는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진짜 핵심은 거의 아무도 조정하려 하지 않는 것, 즉 재정 삶이 움직이는 내부 리듬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패턴이 더욱 강하게 드러나기 시작한다. 무시될 경우 부가 지속되지 못하게 만드는 3가지 움직임 속에서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면 더 명확해진다. 더 오래 움직일수록 더 앞으로 나아간다는 조용한 믿음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어느 지점을 넘어서면 노력은 성장을 만들지 않고 혼란을 만든다. 결정은 충동적으로 변하기 시작하고 작은 지출은 정당화되며 계획은 정밀함을 잃는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지속적인 생존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돈은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겨우 관리될 뿐이다. 그리고 여기서 오래된 패턴 하나가 눈에 띈다. 6과 1의 주기. 의도적인 작업, 집중, 구축의 6단계. 그리고 회피가 아니라 재정렬을 위한 완전한 중단의 1단계. 이 주기가 무시되면 마음에서 변화가 생긴다. 가치인식이 왜곡되고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이 섞인다. 그리고 결과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전략적 피로다. 사람은 계속 일하지만 자신의 방향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잃기 시작한다. 이 상태가 되면 돈은 더 이상 방향을 가진 것이 아니라 혼돈에 반응하는 존재가 된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더 깊은 단계의 패턴이 나타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관찰하지 못하는 어떤 순간이 개인 재정 시스템에서 드러난다. 그것은 돈이 부족할 때도 넘칠 때도 아니다.
모든 것이 너무 오래 변하지 않을 때이다. 이 시점에서 7년 주기라는 오래된 원리가 등장한다. 모든 것이 재평가되고 재정렬되며 어떤 경우에는 해소되는 조용한 재설정의 과정이다. 전통에서는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었다. 빚은 영원한 형벌로 보지 않았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하나의 주기가 끝나야 하는 과정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 개념이 사라졌다. 그리고 결과는 단순하다. 사람들은 의미를 잃은 의무를 수년 동안 계속 짊어진다. 에너지를 갉아먹는 약속들, 습관처럼 유지되는 지출들, 이미 기능을 잃었지만 계속 작동하는 재정 구조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점은 아무것도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멈추기 전까지는. 이 시점에서 거의 아무도 감히 묻지 않는 질문이 생긴다. 당신의 재정 생활에서 아직도 왜 존재하는지 한 번도 질문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패턴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하나의 정신적 도구가 등장한다. 지금 화면에 QR코드가 나타나며 이 깊은 재검토의 개념을 조용한 부의 코드라는 전자책과 연결한다. 이 책은 이러한 내부 재구조화 과정을 확장하고 통제 불가능한 반복이 이어지기 전에 숨겨진 주기를 식별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생기는 순간 안정처럼 보이던 것이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자동화된 지속성으로. 많은 경우 전환점은 큰 결정이 아니라 조용한 붕괴에서 시작된다. 이것은 데이비드라는 남자에게도 그랬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는 단단한 기반을 구축한 사람처럼 보였다. 투자, 부동산, 구조화된 재정생활. 하지만 내부에서는 시스템이 이미 수년 동안 압박을 받고 있었다. 시장 변화가 오자 안정처럼 보이던 모든 것이 동시에 무너지기 시작했다. 부채는 늘어나고 계약은 의미를 잃었으며 모든 새로운 통제 시도는 오히려 이미 늦었다는 감각만 키웠다. 가장 힘든 것은 계좌의 숫자가 아니었다. 어떤 결정을 해도 이미 늦었다는 느낌이었다. 그러다 어느 날 단순한 순간에 차 안에 멈춰 선 채로 회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는 불편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돈을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 그저 남은 것에 반응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날 밤 그는 평소와 다른 일을 했다. 새로운 전략을 찾는 대신 자신이 유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목록으로 적기 시작했다. 모든 약속, 모든 지출, 그리고 관성으로 살아남아 있는 과거의 결정들까지.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바꾼 질문을 던졌다. 내가 오늘 처음 시작한다면 이것은 여전히 의미가 있을까? 어떤 답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해방의 과정이 시작됐다. 빠르지도 편하지도 않았지만 필요한 과정이었다. 손실처럼 보이던 것들은 조금씩 공간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런 종류의 공간 안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충분히 내려놓아야만 그것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알아보기 어려운 문제는 명백한 문제가 아니다. 정상처럼 보이는 시스템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많은 재정적 결정들은 실제로 결정이 아니다. 그것은 연속성이다. 한 번도 다시 검토되지 않은 오래된 선택들의 자동적인 연장이다. 필요 없이 계속 유지되는 구독 서비스들, 이미 의미를 잃은 약속들, 원래 항상 이렇게 해왔다는 이유로 남아있는 지출 구조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감각이 생긴다. 재정 생활은 항상 바쁘게 움직이지만 실제로는 한 번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처럼 느껴진다. 돈은 들어오고 나가지만 아무것도 진짜로 변하지 않는다. 이런 패턴은 조용한 감옥을 만든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감옥이다. 모든 것이 이미 약속되어 있을 때는 재구성하거나 조정하거나 발전시킬 여지가 남지 않는다. 그리고 더 위험한 점은 이것이 책임감으로 착각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토 없는 책임은 단지 반복으로 변할 뿐이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다른 종류의 피로를 느끼기 시작한다. 일 자체 때문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노력도
최종 결과를 바꾸지 못한다는 감각 때문이다. 마치 다음 선택이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시스템이 닫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런 인식이 생기면 내부적으로 하나가 바뀐다. 질문이 어떻게 더 벌까? 에서 나를 여기 묶어두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로 바뀐다. 왜냐하면 성장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삶과 재정 속에서 숨 쉴 공간을 되찾는 것이다. 돈이 단순히 통제의 문제가 아니라 순환의 문제로 바뀌는 지점이 있다. 많은 고대 전통에서 부는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움직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 움직임이 멈추면 내부에서도 무언가가 막히는 것으로 여겨졌다. 여기서 티쿤이라는 원리가 등장한다. 감정적인 충동이 아니라 질서, 구조, 우선순위에 기반한 나눔의 형태다. 이 개념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하다. 일반적인 논리를 뒤집기 때문이다. 남는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먼저 떼어내는 것이다. 지출 이전에, 청구서 이전에, 안전하다는 감각 이전에. 그리고 이 이야기가 나오면 거의 항상 같은 내부 저항이 나타난다. 이미 적은 돈인데 더 줄이면 말이 안 된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패턴이 드러난다. 모든 것이 단지 보유로만 유지될 때 전체 시스템은 점점 닫히기 시작한다. 유입 부족이 아니라 순환의 부재 때문에. 고대 기록에서는 이 행위가 삶의 흐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정렬시키는 행위로 이해되었다. 이 개념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순간 더 깊은 무언가가 열리는 것처럼 내부 시스템이 재구성되기 시작한다. 지금 화면에 QR코드가 나타나며 이 원리를 조용한 부의 코드라는 전자책과 연결한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패턴을 더 구조적으로 설명하며 작은 우선순위 변화가 어떻게 풍요와 결핍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더 불안한 점은 이 지점 이후에는 돈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움직임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앞서 말한 세 가지 움직임을 합치면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드러난다. 이것들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다. 따로 떨어진 습관도 아니다. 그 뒤에는 하나의 리듬이 존재한다. 휴식의 주기, 점검의 주기, 순환의 주기. 이 패턴이 연속으로 관찰되면 일부 전통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코드로 이해한다. 재정 생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3층 구조다. 첫 번째 움직임은 과잉을 멈추고 명확함을 되돌린다. 두 번째는 더 이상 성장을 지탱하지 못하는 것을 제거한다. 세 번째는 시스템이 닫히고 정체되는 것을 막는다. 따로 보면 단순한 습관이지만 함께 보면 의사결정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구조가 된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리듬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리듬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정 문제를 개선하려 할 때 전혀 보지 않는 요소다. 대부분은 강도에 집중한다.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하는 것. 하지만 리듬 없는 강도는 단지 소모를 가속할 뿐이다. 그리고 소모가 커지면 수입이 늘어나도 결정의 정확성은 떨어지기 시작한다. 여기서 777 패턴은 이론이 아니라 구조로 드러난다. 그리고 이 구조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생긴다. 만약 당신의 재정 생활이 혼돈의 반응이 아니라 의식적인 리듬을 따른다면 무엇이 달라질까? 문제는 돈의 부족이 아니라 순서의 부족이었을지도 모른다. 이해하는 것과 적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실제로 적용하려고 하면 현실은 자동 습관이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낸다. 이론이 아니라 행동이다. 첫 번째는 간단하지만 불편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돈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는다. 그저 반응할 뿐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있다. 모든 것은 의식적인 검토에서 시작된다. 기록하고, 관찰하고, 질문하는 것. 무엇이 아직 의미가 있는가? 무엇이 관성으로 유지되고 있는가? 무엇이 한 번도 멈춰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하는가? 그 다음은 두 번째 단계. 공간. 공간이 없으면 재구성도 없다. 재구성이 없으면 실제 변화도 없다. 시스템은 그저 다른 이유로 같은 패턴을 반복할 뿐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세 번째 단계. 의도적인 순환. 손실이 아니라
정렬이다. 고착된 시스템의 움직임을 다시 도입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실제 삶에 존재하기 시작하면 완벽하지 않더라도 무언가가 바뀐다. 돈은 더 이상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방향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깨닫는다. 문제는 들어오는 금액이 아니라 들어온 이후 구조화되는 방식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마지막 단계가 하나 더 남아있다. 그것은 기술이 아니라 정체성이다. 결국 모든 것은 리듬으로 돌아간다. 과거를 따라잡기 위한 과속이 아니라 들어오는 것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안정된 리듬. 장기적으로 부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급격한 성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일관성에 기반한다. SNS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시간 속에서는 드러나는 구조다. 그리고 그 구조는 정확히 세 가지 움직임에서 나온다. 멈춤, 검토, 순환의 허용. 휴식이 존재하면 생존 모드가 멈춘다. 검토가 존재하면 의미 없는 무게가 줄어든다. 순환이 존재하면 정체가 사라진다. 따로 보면 작은 조정이지만 함께 보면 정체성의 변화가 된다. 어느 순간 당신은 돈을 통제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돈의 리듬을 이해하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된다. 그리고 그 변화는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손실처럼 보이던 것들은 조금씩 공간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런 종류의 공간 안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충분히 내려놓아야만 그것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알아보기 어려운 문제는 명백한 문제가 아니다. 정상처럼 보이는 시스템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많은 재정적 결정들은 실제로 결정이 아니다. 그것은 연속성이다. 한 번도 다시 검토되지 않은 오래된 선택들의 자동적인 연장이다. 필요 없이 계속 유지되는 구독 서비스들, 이미 의미를 잃은 약속들, 원래 항상 이렇게 해왔다는 이유로 남아있는 지출 구조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감각이 생긴다. 재정 생활은 항상 바쁘게 움직이지만 실제로는 한 번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처럼 느껴진다. 돈은 들어오고 나가지만 아무것도 진짜로 변하지 않는다. 이런 패턴은 조용한 감옥을 만든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감옥이다. 모든 것이 이미 약속되어 있을 때는 재구성하거나 조정하거나 발전시킬 여지가 남지 않는다. 그리고 더 위험한 점은 이것이 책임감으로 착각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토 없는 책임은 단지 반복으로 변할 뿐이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다른 종류의 피로를 느끼기 시작한다. 일 자체 때문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노력도 최종 결과를 바꾸지 못한다는 감각 때문이다. 마치 다음 선택이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시스템이 닫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런 인식이 생기면 내부적으로 하나가 바뀐다. 질문이 어떻게 더 벌까?에서 나를 여기 묶어두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로 바뀐다. 왜냐하면 성장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삶과 재정 속에서 숨 쉴 공간을 되찾는 것이다. 돈이 단순히 통제의 문제가 아니라 순환의 문제로 바뀌는 지점이 있다. 많은 고대 전통에서 부는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움직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 움직임이 멈추면 내부에서도 무언가가 막히는 것으로 여겨졌다. 여기서 티쿤이라는 원리가 등장한다. 감정적인 충동이 아니라 질서, 구조, 우선순위에 기반한 나눔의 형태다. 이 개념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하다. 일반적인 논리를 뒤집기 때문이다. 남는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먼저 떼어내는 것이다. 지출 이전에, 청구서 이전에, 안전하다는 감각 이전에. 그리고 이 이야기가 나오면 거의 항상 같은 내부 저항이 나타난다. 이미 적은 돈인데 더 줄이면 말이 안 된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패턴이 드러난다. 모든 것이 단지 보유로만 유지될 때 전체 시스템은 점점 닫히기 시작한다. 유입 부족이 아니라 순환의 부자애 때문에. 고대 기록에서는 이 행위가 삶의 흐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정렬시키는 행위로 이해되었다. 아주 작은 결정들의 반복으로 나타난다. 결국 오래된 사이클은 스스로 힘을 잃기 시작한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런 패턴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빠른 약속이 아니다. 이미 존재하던 구조를 인식하고 더 이상 무시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선택은 단순하다. 같은 리듬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조정하기 시작할 것인가?